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문제가 더 많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4명의 초당적인 하원 의원들은 오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국방수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 프로그램 702조를 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리엄 메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연방 판사가 돌연 이 소송에서 스스로 물러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진 캐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게 수십 년 된 의혹에서 비롯된 성폭행 고소를 허용한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뉴욕주 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2034년 동계올림픽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사 시그나와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켄터키주의 2살 배기 어린아이가 지능지수 상위 2%에게만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멘사에 가입해 최연소 여성회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KIB 엘라바마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2023년 예산의 일부로 약속했던 일회용 세금 환급금 지급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미국 경제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 한편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연준은행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2개 지역 경기는 보합에서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의 영향이 큰 임금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준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만 현재 물가 상승폭은 여전히 3%를 훨씬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인 2%대 복귀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준의 지적입니다.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문제가 더 많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오늘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에서 2023년식 차량 33만여 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엔진과 변속기, 전기 모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20가지 잠재적 문제 영역을 다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7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이 보고한 가장 흔한 문제는 전기 모터와 충전, 또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부문 수석 책임자인 제이크 피셔는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차는 전기차 기술을 새로 다루는 기존 자동차 업체나 리비안처럼 자동차를 처음 만드는 회사에 제조하고 있다며 이들이 성장통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의 모델 Y는 과거보다 서스펜션과 차량 내 전자장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어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모델 3와 함께 컨슈머 리포트의 추천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과 전기 모터를 모두 갖추고 있어 기존 자동차보다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은데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26%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단거리 전기 주행용 배터리와 장거리 주행용 내연기관 엔진을 모두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14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차종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컨슈머 리포트의 올해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는 렉서스와 도요타가 1, 2위를 차지했고 BMW의 미니가 3위에 올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은 오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국방수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렌 데이비슨과 조이 로프그렌 하원 의원이 주도한 서한이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재승인해야 하는 연말 시한을 몇 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702조는 정보기관이 표적이 된 외국인의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또한 미국인의 사적 통신에 대한 표적 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미국인의 통신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의 요건을 우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54명의 하원 의원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국방수권법에서 702조의 임시 또는 기타 재승인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702조를 단 하루라도 재승인하려면 강력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수정을 거친 독립적인 법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데이비슨 의원은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국방수권법의 부속법안으로 완전히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702조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면 재승인 또는 연장은 이러한 남용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 의원은 의회가 이 법안을 재승인하기 전에 공개 토론, 수정 및 개혁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프그렌 의원은 전에도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회가 강력한 개혁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제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요 감시기관의 재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면서 여기에는 NDAA 절차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은 이 스파이 권한의 재승인을 국방수권법과 같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대규모 법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702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미국 국민과 입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스 의원은 법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해외정보감시법 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나는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의 개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702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정보위원장 마크 워너는 임시 연장을 지지할지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권한이 소멸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급진 좌파로 잘 알려진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진보 코커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무분별한 감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고 밝히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4조 권리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02조의 재승인은 강력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대규모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의회는 정부가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전했습니다. 앞서 맷 게츠 하원 의원은 이번 주에 존슨이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고 독립법안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트윗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존슨 하원 의장은 피사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츠 의원의 발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모두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는 처벌, 감시 법원 변경, 보고 요건 등 여러 가지 항목에 합의했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702 수집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영장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오는 12월 6일 수요일 위원회에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정보위원회 역시 조만간 해당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법 집행기관의 정치적 무기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702조의 운명이 어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일론 머스크가 미디어 매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돌연 이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의 마크 피트먼은 화요일 28일 자신이 이번 소송을 기피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사임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법원 서기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오코너 치안판사에게 사건을 제배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머스크가 X가 친나치 콘텐츠 협회, 애플이나 엑스피니티 같은 유명 브랜드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기사를 발표한 미디어 매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법조계가 외압을 받은 결과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트먼 판사의 기피가 결국 이 문제가 정치적 부담을 판사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디어 매터스가 연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해를 사는 행위에 가담해 자신과 그의 플랫폼을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머스크가 소송을 발표한 직후 잠재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미디어 매터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팩스턴은 우리는 대중이 공공광장에 참여하는 것을 줄여 자유를 제한하려는 급진 좌파 단체들의 계략에 대중이 속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매터스의 안젤로 카르소네 회장은 머스크의 소송이 경솔하다며 법정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회사의 보도를 옹호했습니다. 카르소네는 이번 소송이 X의 비평가들을 괴롭혀 침묵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언론인 이진 캐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게 수십 년 된 의혹에서 비롯된 성폭행 고소를 허용한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뉴욕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트루th 소셜 페이지에 에릭 애덤스 시장, 앤드류 쿠오모,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증거 없이도 누군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따라 고소당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법에 맞서 싸우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나는 수십 년이 지난 후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녀는 그녀가 꾸며낸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것은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정치 공작원들이 자금을 지원해 만든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롤에게 $500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트럼프가 그녀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는 캐롤의 거듭된 주장을 계속 부인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왔습니다. 캐롤은 또한 트럼프가 기자에게 그녀가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후 CNN 타운홀에서 그녀를 형편없는 직업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트럼프에게 $1천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트루스에서 캐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덤스와 쿠오모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뉴욕 주지사 캐티 호컬이 2022년에 통과시킨 성인 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이 법은 뉴욕주에서 성폭행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20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의 시효는 지난 금요일 0시를 기해 만료됐습니다. 아담스는 1993년 뉴욕시 경찰청 대중교통 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지난주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500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전 보좌관 브리트니 코미소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애덤스 소송과 마찬가지로 코미소는 성인 생존자법의 마감일을 코앞에 둔 23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시 주지사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수요일 MSNBC를 비난하면서 이 방송사가 자신과 공화당을 선거 간섭의 목적으로 비난하고 정부에 그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브라이언 로버츠 회장 겸 CEO는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에도 끄떡없는 슬라임볼이라면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급진 좌파 민주당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소위 정부는 그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해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켜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MSNBC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있을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오늘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은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앤드루 소킨과의 인터뷰 중에 비록 당신이 매우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니키 헤일리도 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쪽에서는 그것이 트럼프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다이먼 회장의 이런 발언은 어제 보수 성향의 억망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헤일리는 국가 부채 수준과 관련해 다이먼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와 억망장자 투자자 스탠리 크리켈리맨과 함께 그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데 공통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몇 년 안에 우리의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이먼은 수요일 발언 중에 트럼프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소킨이 트럼프의 출마를 반대하는지 묻자 다이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이먼은 또 나는 그것 또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또 2034년 동계올림픽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두 도시를 단독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는 프랑스 외에 스위스와 스웨덴이 뛰어들었지만 프랑스가 최종 선택됐습니다. 203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만 뛰어들었습니다. IOC는 후보지에서 떨어진 스위스에는 203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대화 우선권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집행위 결정은 내년에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의장을 맡은 집행위가 제시한 단일 후보지에 IOC 위원들이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알프스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프랑스는 1924년 샤모니, 1968년 그르노블, 1992년 알레르빌에 이어 네 번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역시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사 시그나와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나 CVS 헬스에 필적하는 대형 건강보험사가 등장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시그나와 휴메나의 시가총액은 각각 830억 달러,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휴메나가 메디케어 시장 점유율이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상업보험의 강점을 가진 시그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2015년에도 합병을 추진했으나 휴메나가 다른 경쟁사인 에트나와 합병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휴메나와 에트나의 합병도 독과점 우려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날 합병 추진 소식에 시그나와 휴메나 주가는 장중 각각 6%,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켄터키주의 여자 어린이가 2살의 나이에 지능지수 상위 2%에게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멘사에 가입하며 최연소 여성 회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지역 언론과 UPI 통신 등에 따르면 켄터키주 소도시 크레스트우드에 사는 아이슬라 맥랩은 생후 2년 195일 만인 작년 6월 스탠퍼드 비네 테스트에서 지능지수가 같은 연령대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멘사 가입을 승인받았으며 기네스 세계 기록은 지난 27일 그를 멘사 최연소 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멘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재 모임으로 회원이 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IQ 테스트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드는 지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맥랩의 부모 제이슨과 어멘다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며 생후 7개월 때 그림책을 보면서 특정 사물을 지칭하면 골라낼 수 있었고 1살이 되자 색깔, 숫자, 알파벳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라바마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2023년 예산의 일부로 약속한 일회성 세금 환급금 지급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직접 입금되거나 종이 수표로 지급되며 각 환급 금액은 자격 있는 납세자의 납세 신고 상태에 따라 독신, 가장,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각 150달러씩, 또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달러가 지급됩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나는 처음부터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믿어왔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알라바마 각계각층의 가족들은 안타깝게도 예전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금 환급 조치는 2023년 주정부가 기록적인 예산 흑자를 거두면서 주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 주지사는 단일 납세자에게 4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에게 800달러씩 지급해 총 10억 달러를 일회성 환급금으로 주자고 제안했으나 주의회가 그 규모를 현재의 액수로 줄였습니다. 나다니엘 레드베터 알라바마 주 하원 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연방 지출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알라바마 주 의회는 주지사와 협력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이너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월가에 있는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하는데요.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안 된다. 그들은 대안이 아니다. 다른 대안이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의 CEO가 오늘 행사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눈길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융가에서 금융가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JP 모건 체이스를 이끌고 있고 실제로 그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각이 상당히 예리하고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이먼 회장이 한마디 하는 것들을 상당히 귀담아서 신경 써서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경제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월가에서는 다이먼 보고 대선에 출마하라라고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 나는 대통령 안 할래. 그냥 난 경제인으로 살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은근히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 그러한 생각들, 마음을 좀 내비치는 모습들을 오히려 막 보여줍니다. 다만 2024년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즈가 마련한 행사장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원들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도와줘야 된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이기도 하죠. 니키 헤일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원들이 그만큼 트럼프를 싫어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트럼프에 반대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니키 헤일리를 도와줘야 된다. 다이먼 회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주당 지지자였고요. 2012년에는 본인이 나는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다. barely democra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당히 민주당 쪽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싫으면 헤일리한테 몰빵해라. 헤일리를 도와줘라.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원들이 헤일리를 도와주게 되면 내년에 예비선거,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들이 진행해요. 코커스에는 민주당원들이 투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되는 곳들은 민주당원들이 와서 교차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감으로 떠오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뭐 그건 저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서는 불가능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이먼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원들이 니키 헤일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화당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공화당원들한테는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돈줄을 쥐고 있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게 불과 하루 전 어제만 해도 니키 헤일리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찰스 코크가 만든 코크 네트워크에서 니키 헤일리 지지하겠다. 원래는 론 드산티스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화당에 기부하는 큰 손들입니다. 큰 손들. 거액의 기부자들, 막 100만 불, 200만 불,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억 달러짜리 수표도 막 쓸 수 있는 뭐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만 달러 정도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실제로 코크 네트워크가 확보한 예산이 7천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기들이 모금한 기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득권층, 공화당 기득권층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좀 반길만한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진영이 좀 더 뭉칠 수 있게 또 하나의 자극제를 주는 거죠. 공화당 내부의 힘만 가지고 힘들다면 민주당원들까지 동원시켜줄 수 있으니까 한번 반 트럼프 진영은 열심히 뛰어봐라 라는 신호탄을 쏘아주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민주당 진영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낙점되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민주당원들이? 그런 게 아니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들이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낙점되길 바라는 게 민주당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보다 낫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니키 헤일리는 실제로 다이먼 회장하고 이미 이제 만남을 가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채 문제, 이 부채 문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자 비용이 지금 32조 달러가 넘는 연방 부채의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 지금 국방 예산이라는 게 1년에 지금 1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 되는 국방 예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경제인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키 헤일리도 거기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보장제도가 10년 뒤에는 파산할 것이고 메디케어는 8년 뒤에 파산한다. 이제 이런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좌익 띵크탱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10년밖에는 버틸 수가 없고 소셜 세큐리티 10년밖에 못 버틴다. 메디케어 10년밖에 못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세금을 더 올리면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이 고갈될 문제들이 세금을 올림으로써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는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주로 주었던 것들이 이 좌익 성향의 띵크탱크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니키 헤일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격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파산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파산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니키 헤일리의 이러한 주장이 그럼 정말 맞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반 트럼프 진영을 규합하기 위한 좋은 이야기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거는 그 이야기들의 근거가 결국은 좌편향되어져 있는 좌익 단체들이나 좌익 띵크탱크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시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걸 지금 본인이 얼마나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일부러 반 트럼프 진영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은 지금 현재 공화당 내부 구조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반 트럼프 진영을 이길 마가 유권자들의 성향을 이기고 공화당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면 결국은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 에커맨이 나와 있는데 에커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계 거물로 이야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에커맨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커맨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이든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바이든은 진짜 안 된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 나이가 이미 일할 나이가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놓쳤다. 이미 그 능력이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때가 지나갔다. 바이든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바이든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이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또 한 번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 결코 본인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에크먼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돕느니 차라리 나는 공화당원 대통령 후보들한테 더 오픈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또 니키 헤일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이 두 명을 자기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한테도 후원금을 내기는 했는데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불 냈는지 뭐 2만 불 냈는지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벡 라마스와미한테도 후원금을 주기는 했는데 근데 라마스와미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극우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스와미한테는 실망했고 지금 니키 헤일리라든가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살짝 기울 수 있는 좌편향으로 살짝 기울 수 있는 중도파 후보를 자신은 선호하겠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반 트럼프 진영을 규합할 수 있는 공화당 후보라면 자기는 도와주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표현할 때에는 이제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서 헤일리가 트럼프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이든 재선 안 된다, 제3의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 딘 필립스를 이야기합니다. 딘 필립스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고 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거 최근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필립스 하원 의원이 정말 얼마만큼의 그 파란을 일으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RFK 주니어가 일으켰던 정도의 파워풀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정도의 관록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은 아니다. 트럼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